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듀뷰티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터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해요. 리터치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꼭 리터치는 고객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1차 시술 후에 나는 만족스럽고 더 이상 나는 두 번째 터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리터치를 안 하셔도 되지만 저 기준으로는 리터치는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1차 시술은 시술자 입장에서 과한 터치는 하지 않아요. 과한 터치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눈썹의 틀을 쨍하고 진하게 넣지 않아요. 처음부터 쨍하고 진하게 넣어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짱구 눈썹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눈썹이 없다가 생긴 것만으로도 조금 티가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과하게 진하고 쨍하게 하면은 짱구 눈썹이 되니까 너무 어색해 하시고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1차 시술에는 쨍하고 진하게 넣지 않고 과한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틀을 잡아서 넣지 않고 어느 정도의 디자인을 잡되 자연스럽게 넣어드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술 하셨을 때 이제 오시면 조금 더 틀을 확실하게 잡아서 눈썹을 채워드리죠. 그리고 1차 시술 후에 탈각이 되시고 하다 보면은 조금의 눈썹의 모양이 조금 더 이런 틀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얇아 보이실 수도 있고 조금 길이가 짧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객님이 원하는 걸 보완해서 이제 2차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다가 수강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엠보 기법 리터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게 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엠보 시술 했는데 엠보 시술을 하고 왔는데 여기다가 한번 결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하러 오셨을 때도 제대로 잘 압을 맞추고 깊이 조절을 잘 하셔서 하신 눈썹은 리터치를 거의 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눈썹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조금만 두껍게 해주세요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확장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엠보 기법 했을 때 리터치를 오셨는데 거의 80% 이상이 없어지신 거예요. 없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럼 이제 다시 재터치를 해야 돼요. 재터치는 뭐냐면 우리가 엠보 선 그은 부분을 똑같이 자리를 맞춰서 다시 재터치 다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 근데 사실 이 전체 재터치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넣은 선 그 위에다가 똑같이 넣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만약에 똑같은 선 위에다가 하다가 약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중선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엠보 기법 리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 전체 눈썹의 터치 부분이 80% 이상 소실이 됐어, 없어져 오시면 다시 재터치를 내가 넣은 선을 맞춰서 제대로 넣어주셔야 되고, 내가 엠보를 잘 넣었어요. 깊이 잘 해가지고 잘 넣었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곳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거만 여기다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엠보 기법에서 잘 된 시술은 사실 시술 직후가 좋은 것도 뭐 잘 한 거지만 리터치 오셨을 때 내가 손댈 곳이 별로 없는 게 엠보 기법 내가 그래도 잘 집어넣거나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객님이 눈썹을 이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눈썹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한 내가 넣은 위치를 맞춰서 넣어주는 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리터치 때를 생각하셔서 처음 시술할 때, 1차 시술할 때를 신경 쓰셔가지고 좀 많이 연습하셔서 제대로 깊이와 압을 조절해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도 처음에는 시술 시작하고 처음에는 탈각률도 많고 뭐 어떤 때는 탈각률이 많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 남겨오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시술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깊이 조절과 압, 그런 속도 부분을 제대로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엠보 기법 할 때는 급하게 할 필요 없죠. 제가 항상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 깊이감과 압을 정확히 찾아서 정확히 한 선 한 선 그어주니까 이제 리터치 오셨을 때 터치할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엠보 기법 연습하실 때는 정확한 깊이 그리고 압 찾아서 속도도 빠르지 않게 천천히 잘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엠보 기법 리터치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지 기법 리터치는 어떻게 하나? 똑같아요. 수지 기법도 이렇게 눈썹 해서 이렇게 다 타공점을 만들어서 점과 점이 면을 이루어서 눈썹을 만들어가는 거죠. 점과 점으로 다 했어. 잘 집어넣는데 오셨을 때 끝에가 약간 뭉툭해진 느낌과 여기가 조금 빠져요. 밑선이 조금 빠진다던가 좀 군데군데 이렇게 라인 우리가 잘 집어넣는데 약간 좀 살짝 이렇게 빈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컬러감, 전체적으로 탈각 후의 컬러감을 한번 보시고, 예를 들어 그라데이션이 좀 부족해서 끝부분에요. 그러면 거기는 조금 더 다시 터치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틀을 보고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수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리터치가 조금 더 쉽죠. 이미 큰 틀 잡혀있는 것에서 예를 들어 두께감을 조금 더 늘려주세요. 라든지 길이감을 조금 더 빼주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만들어가면 되죠. 근데 엠보 기법에서는 또 다시 엠보로 넘어가지만, 엠보 기법에서는 이제 두께감과 길이감을 조절할 때 차라리 길이감을 만들기 쉬워요. 우리가 디자인을 잡아서. 근데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선 넣었는데 바로 이어서 두께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엠보 기법에서 리터치는 좀 어려운 편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지는 두께감, 길이감 맞추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을 보고서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콤보 눈썹 같은 경우는 콤보 눈썹은 우리가 엠보 기법, 수지 기법, 엠보 기법, 워싱 기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수지로 채워져 있겠죠. 채워져 있는데 역시 이 또한 여기가 좀 끊겨 있거나 여기가 좀 끊겨 있고 이거 부족하네. 그럼 그런 부분을 이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수지로 채운 부분이 조금 연해지거나 해서 고객님이 조금 진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조금 여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연해진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 중점적으로 또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객 리스트 작성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담할 때나 그리고 상담 후에 시술 후에 고객님께 들어간 색소, 컬러와 배합 비율 이런 거 꼭
적어두시면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이렇게 리터치 오셨을 때 아, 내가 이러이러한 컬러와 이렇게 색소를 배합 비율을 했구나. 근데 고객님은 조금 진했으면 좋겠네. 그럼 그 색소에 뭐를 플러스해서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항상 쓰는 색소, 컬러, 배합 비율 꼭 적어두시고 체크해두시면 나중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하나의 책이 완성이 되거든요. 피부를 가지신 고객님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런 잔흔을 가지신 고객님께는 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고, 이런 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나중에 다 그런 고객님이 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눈썹을 가진 고객님. 그럼 그거 한번 열어보고 도움이 되고 또 그거 참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고객 리스트 업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늘 수업하다가 우리 수강생이 전화가 와서 문득 아, 이런 거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혹시 뭐 리터치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